자, 뒤로 기대세요. 오늘 제가 공부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지만 올 12월에는 폭신한 회전 의자에 앉을 수 있다.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세요. 공부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의 싸움, 우리가 싸움을 할 때 남한테, 타인한테 싸움에서 이길 확률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확률은 타인한테 싸워서 이길 확률은 높아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패배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중에 포기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 묵묵히 간다 안 간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 이제 처갓집에서 내가 중개사 공부하는 걸 알았다 몰랐다? 알았습니다. 시댁에서도 알았다 몰랐다? 알았습니다. 친구들도 다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조건 고입니다. 고. 맞다? 맞아요. 그래서 고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국가가 주는 자격증은 공짜가 없어요.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묵묵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의 지름길은 뭐냐? 기본서 3번만 읽으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3번만 읽으면 됩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걸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배웠거든. 제 손을 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의인은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게 소유권 보존입니다. 두 번째, 제한은 공유 지분의 보존 등기는 X.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X, 이중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X입니다. 그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하는 경우는 3개거든. 1. 원시 취득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2번에 직권 보존 등기입니다. 미등기 부동산의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의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다.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다.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 부분 폐지거든. 그 101호를 취득한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은 4명입니다. 4명인데 여기는 토지거든. 여기는 건물이거든. 그러니까 하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의 차이는 여기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는 건물 소유권 보존은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권 보존은 안 돼.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토지는 반드시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지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서는 등기할 수 없다. 그럼 이게 대상을 먼저 본다면 자 이랍니다. 갑이냐 을이냐거든. 그러면 여기 보면 대상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누굽니까? 갑. 그러면 갑은 보존 등기할 수 있어. 근데 갑의 상속인이거든. 보존 등기할 수 있어. 갑의 상속인이라는 말은 갑이 새 집을 짓고 등기하기 전에 갑이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그럼 자식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2번은 이전받은 자거든. 미등기 부동산도 매매가 됩니다. 그러면 이전받은 자 명의로는 보존 등기할 수는 없다. 이전받은 자의 상속인 명의로는 보존 등기할 수 없다. 그러면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유정은 특정 유정이 있고 포괄 유정이 있거든. 그럼 특정 유정은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수정자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나 포괄 유정의 경우에는 유정자가 사망만 하면 포괄 수정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든. 따라서 포괄 수정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판결서가 나오거든. 그럴 때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판결은 종류를 불문합니다. 형성이든 이행이든 확인이든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서를 가지고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 판결서를 가지고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건물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 이렇게 딱 이해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소유거든. 그러면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어요. 그러면 3개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공유는 지분을 표시한다. 그러면 이게 O가 되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들 지분에는 용의권을 설정할 수는 뭐다? 없다.
없다. 되죠. 그게 하나. 두 번째, 합유는 등기부에 지분을 표시 안 합니다. 표시 안 하니까 전부 다 X입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합유자가 10명인데 한 명이 사망을 했다면 9명으로 소유권 9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느냐 합유명인 변경 등기를 하느냐 이 말이거든. 뭐란다? 변경. 그럼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동 신청입니다. 단독으로 하면 X가 되는 거예요. 그 세 개만 딱 기억해 놓으세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용이거든. 일단 어떻게 공부하느냐면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은 단독이라.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의 말소는 공동이라. 됐죠? 네. 그 다음에 수용은 등기 원인은 수용입니다. 원인 일자는 수용의 개시일.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는 밑에 게 키입니다. 어떻게 딱 정리를 하느냐면은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며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그 부동산의 존재하는 모든 권리는 소멸해버리는 겁니다. 소멸했으니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돼. 그런데 안 하는 예외 세 가지가 있거든. 그럼 1번 수용되기 이전에 상속 등기는 말소한다 한다. 안 하면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은 말소한다 한다. 안 하면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거든. 이거는 지문을 그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답이 나와 있으니까 시험에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환매거든. 환매는 물건을 판 사람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도로 사오는 게 환매입니다. 그러니까 환매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들어가야만이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따로 들어가면 등기 안 해줘.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이렇고 이전하면서 2의 1 이렇게 되죠. 우리가 특약자 들어가는 거는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부기등기. 그러면 소유권 이전과 환매니까 등기가 몇 개? 2개. 번호도 몇 개? 2개. 그럼 신청서도 몇 개? 2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환매 특약은 매도인이 무슨 자? 권리자. 매수인이 뭐다? 의무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다시 합니다. 모든 등기는 매도인은 권리자거든. 저 의무자거든. 그런데 환매에서만은 매도인이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환매 특약 등기는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 맞죠? 네. 제3자를 환매권자라는 환매 특약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환매 특약 등기 신청할 때 인감, 등기 필정보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딱 정리해두면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환매 특약 등기 신청할 때 필요적 기재는 그냥 외우지 말고 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대금, 매매비용은 돈이잖아요. 그럼 필요적. 환매 기간은 돈이다, 시간이다, 시간. 그럼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할 때 매도인, 우리가 때 의무자는 을입니다. 을은 등기필정보 인감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환매 특약은 5년밖에 효력이 없거든. 그럼 5년 안에 도로 사오는 게 환매권 행사, 못 사오는 게 불행사.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 특약은 직권으로 말소를 하고 불행사하면 공동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신탁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 그러니까 등기는 몇 개? 2개. 번호는 몇 개? 하나. 그러니까 신청서는 몇 개? 하나. 그러나 신탁 원본은 부동산이 10개라면 신탁 원본은 몇 개? 10개. 자, 그 다음에 이 두 마디는 정합니다.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지 않으면 위탁자, 수익자가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 됐죠? 자, 여기에 신청서는 몇 개? 하나. 신탁 원본은 뭐다? 별개. 신탁도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계약.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러니까 신탁 계약서의 검인을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야 돼요. 그러면 순위번호는 몇 개? 하나.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합유로 등기한다, 공유로 등기한다, 합유. 그 다음에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됐다는 것은 소유자가 됐다는 겁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무슨 등기한다? 주등기한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가 있거든. 시험은 이거를 갖고 내요. 그럼 한 문제를 냅니다. 그럼 필요적 기재할 때 처음에 이 부분에서 알아야 될 거는 지역권은 두 번을 한다. 성역지에는 요역지를 표시하고 요역지에는 성역지를 표시한다. 요게 하나. 전세는 목적이 필요적 기재 2단이다. 아니다. 그럼 임차권은 건들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저당권과 건저당권이거든. 그럼 채권액, 채권 최고액, 채무자는 필요적이다. 필요적 아니다. 필요. 그럼 여기서는 변제기와 이자는 저당권에서는 임의적 기재지만 건저당권에서는 기재사항이 아니다. 이러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좀 전에 매매대금, 매매비용, 우리가 말 때 매각 부동산 매매대금, 변제받은 금액, 돈이다, 돈 아니다, 돈은 필요적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 그런데 돈이면서 필요적이 아닌 세 가지가 있거든. 그게 치료, 이자, 보증금. 그러면 시간이 들어가는 거는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그래 공부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이 있거든. 그 의획수로 딱 가면 돼요. 그럼 여기 보면 정리할 때 위에 첫 번째는 관계없어요. 일부죠. 그럼 부동산 일부의 용익권은 설정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용익권은 부동산 일부에 되니까 하필할 수 뭐다? 있다. 용익권은 지분에는 돼, 안 돼요? 안 돼. 하천에도 뭐다? 안 돼. 이중도 뭐다? 안 돼. 농지는 전세만 안 되지 다른 데는 다 돼. 맞아요? 돼. 그 다음에 이제 요리로 딱 오면 이제 이것만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지역권 등기는 성역지가 있고 요역지가 있거든. 그러면 성역지는 일부에 돼, 안 돼요? 돼. 요역지는 일부에 돼, 안 돼요? 안 돼. 그럼 요역지는 일부에 안 되니까 요역지는 하필할 수 없다. 성역지는 일부에 되니까 하필할 수 있다. 그럼 마지막에 부동산 일부 이러면 범위거든. 범위가 딱 들어가면 도면 첨부해야 된다는다. 근데 10층 전층을 빌렸다. 도면은 필요가 없다. 자, 맨 아래에는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요. 그럼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을이 병에게 전세권을 이전할 수 뭐다? 있지. 그럼 요 이전할 때 정합니다. 을이 등기의무자, 병이 등기 권리자. 오더와이더 오.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부기등기. 그 다음에 을이 병에게 이전하죠. 소유자는 누구다? 갑. 의무자는 누구다? 을은 의무자는 의무자이지만 소유자 이단이다. 아니. 그럼 인감 제출한다, 한다? 안 해. 등기빌 정보는 제공해야 돼, 안 해요? 해. 그럼 을이 병에게 전세권을 이전할 때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는 뭐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다, 안 됐다? 잘했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또 3, 4월 달 하고 5, 6월 달 하고 이러면 이제 성적이 쑥쑥쑥 올라가는 겁니다. 자, 고생했어요. 마치도록 하죠.